자, 지금 국힘 게시판이 난리 났어요, 지금. 윤석열 국힘에서 나가주세요. 진짜 보수 개멸자다. 당장 출당시켜라. 야, 진짜 윤석열 최대 위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국힘 지지자들이 난리 나는지. 진짜 보수 개멸자 지금 당장 탈당해라. 난리 났습니다. 탈당하라.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다. 저런 말을 영수회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한동훈 죽이고 이재명한테 붙어서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빌었냐 등을 포함해서 보수 개멸자 윤석열 충격. 자, 이재명하고 부부동반 골프 제안 진짜입니까? 난리 났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게 윤석열 김건희 진짜 끝입니다. 한동훈 죽이고 이재명한테 붙어서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빌었냐. 난리 났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진짜. 저도 충격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집권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여야 영수회담이 열렸었는데요. 며칠 전에 열렸죠. 그런데 그 뒷이야기, 여야 영수회담이 어떻게 성사되게 됐느냐, 그 막후 이야기들 한번 볼게요. 진짜도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처음에는 윤석열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만나자, 영수회담하자,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게 아니랍니다. 이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경기대학교 교수인데, 이 임혁배 교수, 그 민주당에 이번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두 분이 아주 친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같이 교수직을 했던 분이고, 전에 지금 함성득 원장은 지금 경기대학교로 이제 옮겼는데, 그런 아주 막역한 사이니까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함성득 교수는 윤석열 부부와 아크로비스타 뉴 주민입니다. 잘 알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함성득 교수한테 전화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영수회담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자, 국무총리 적임자를 추천해달라. 함성득 원장의 전원이 윤석열한테 받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적임자를 추천해달라. 이재명 대표한테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보수 측에서 난리 난 거죠.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야당에. 그러니까 정권 자체를 넘긴 거나 거의 반은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불편한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경선 가도, 차기 대권 가도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원희룡이 배제가 되고 정진석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또 나는 어차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차기는 이재명 대표가 해먹어라,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소모적 경쟁이 아니고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정타예요.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내가 애써주겠다. 나한테 협조해달라. 내 남은 3년 임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 말고도 대장동 관련해서도 또 충격적인 얘기도 있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건 사법거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윤석열의 범법 의심 행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최상병 사건 외압 사건이라든지, 고발사주 무마 사건, 또 감찰 방해, 수사 방해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어요.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수십 군데도 넘으니까 사유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사법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아마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전격적으로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서 다들 700일이 넘는 상황에서 갑자기 벌어진 이 영수회담, 왜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두고도 말이 많았었고, 그때 비공개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각각의 진영에서 발표된 거를 좀 못 믿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메신저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 두 사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일보 보도도 그렇지만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매일경제도 지금 신문 내용을 보면요. 일단 그 전에 그 영수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임혁백 고대 명예교수가 그 매경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통해 전해달라고 했다. 처음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대화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 원장이 윤 대통령의 의사를 임 교수에게 전하고 임 교수가 이 대표를 이재명 대표죠. 직접 만나서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함 원장 등이 한 언론을 인터뷰 통해서 주장한 것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 한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점이 중요한데요.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그 이재명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등을 언급을 했다는 게 놀랄 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물밑작업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다시 박근혜 정부 이후에 비선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전격적으로 만나자고 그날 아침에 대통령실 상황을 제가 추론해보면 취재를 종합한 내용요. 갑자기 와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전화 연결해봐.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전화 연결해보라니까 라고 해서 전화 연결했는데 저 바로 만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왜 했을까? 그 시점에 또 누구의 조언을 받았을까? 정책 라인, 참모 라인에서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시죠. 제한 8번 했는데 9번째 만나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만나자고 했는데 왜 만나자고 했는지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공식 라인으로는 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그 당시에는 정무수석이 바뀌기 직전입니다. 우회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자고 했는지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는 임혁백 공관위원장 그리고 함성득 전 고려대 교수 이 두 분이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을 전달했는데 그 의중 내용을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리 추천해달라. 네. 추천할 사람 없으면 3개월 동안 기다리겠다. 우리 같은 처지 아니냐. 수사받고 있는데 마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왜 그러면 그 내용을 임혁백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뭐냐. 왜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했을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김건희 여사와 뭔가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 아니냐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구걸한다는 얘기가 나왔느냐.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뭘 얘기했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총리 인선이 뭐가 중요하냐. 허수아비 총리 몇 달 세워놓고 좀 있다가 또 니네 맘대로 딴 사람 바꿔놓으면 내가 무슨 꼴이 되냐. 난 인선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굴욕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뭐 인선 가지고서 장난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왜 굴욕이냐.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취임을 했고 사실 그 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비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내가 비서실장 선임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면 좋겠냐 이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대선 가도에 대선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은 비서실장에서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배려하니까 너도 나에 좀 신경 써달라. 뭘 신경 써달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이 두 번째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거. 이때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굴욕인데 이 타임에서 그렇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 땅 특혜와 관련해가지고 엄청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인선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정진석 실장 임명됐습니다. 이게 또 국민의힘 게시판을 들끓게 만드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22일에 결국 윤 대통령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했죠. 세 번째 검찰 수사를 두고 얘기한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우리는 같은 처지다. 우리는 같은 처지다. 너랑 나랑 똑같다. 내가 이 대표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것이다. 우리는 같은 처지이고 나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때 징계받았고 당신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으니 우리는 같은 협력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동정부 책임자인 것처럼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굴욕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윤 대통령은 우리 영수회담 하고 난 다음에 골프 회동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부부 동반도 하고 이러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은 임기 3년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아니 다시 정리해 주시니까 한숨이 아니고 장탄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일 수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하는 것을 매일같이 어떤 얘기를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대야당의 관계 그리고 여당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맞습니까?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제로 지금 부인도 하지 않잖습니까? 부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공식 라인은.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되냐, 바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없이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함성득을 비공식 뭐 특사로 임명한 적이 없다. 요 얘기는 했고요.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아니,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 아닙니까? 야당 대표에게 자,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서 굴욕이 아니고 그냥 당신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나 이제 지금 아무 힘 없어, 나 좀 봐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언어 습관이나 행동 패턴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했다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는 아니지만 요청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조회담 끝나고 나서 자주 만나고 골프 회동하고 부부간에도 만나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표현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자,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함성득 교수하고 이명백 교수가 인정을 하고 언론에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뭡니까? 아, 이 포인트가 있겠군요. 만약에 이분들이 압수수색을 안 당하면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 내용은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명백 교수는 이걸 당대표실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네. 아무나 들어갑니까? 누가 만나려면 만날 수가 있나요? 그만큼 공적 성격으로 당신이 어느 정도 이재명 당대표의 권한 또는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만나 중국집을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만난 거죠. 이 내용을 공개했고 그 공개된 내용에 골프 회동까지 하고 식사도 하자고 했다. 이것은 전혀 뜻밖의 제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의견이 아니라 누군가 이 내용을 사전에 조율을 해보라고 했을 텐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그분을 살리는 겁니까?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전 상태가 한 일주일 정도 가버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 제안을 할 때 분명히 누군가 지시를 했을 건데 뭐 말을 못하지만 지금 계속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스토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글에서 4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함성덕 교수가 실제 이명백 전 공관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하게 됐던 것은 뭐 이야기합시다. 그분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아마도 김건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부인,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죠? 왜냐면은 부부 모임 앞으로 부부 모임 골프 회동도 하자, 종종 자주 만나자, 한라인 구축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무마해주고, 거꾸로 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등이 다 지금 얽혀 있잖아요. 윤석열도 지금 많이 걸려 있어요. 윤석열도, 감찰 무마, 수사 방해, 이런 걸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 최혜병 특검 지금 딱 윤석열이 지금 피의자로 적시되게 걸려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윤석열이 지금 가장 핵심 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법 거래를 시도한 게 아니냐. 대장동 사건 뭐만 해줄 테니까 내도 봐달라. 뭐 이런 투의 말로 이제 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심각하죠. 또 총리를 추천해달라. 비서실장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방해되는 인물은 비서실장에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혀지고 총리도 3개월 정도 기다려줄 테니까 천천히 추천해달라. 완전히 이건 정권 자체를 야당한테 넘기려는 그런 행위들로 보이니까 국힘 지지층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윤석열 탈당하라고. 난리 칠만도 하죠. 예전에 윤석열이 이런 얘기 한 거 있잖아요. 국힘 뽀개버리겠다고. 그대로 지금 다 뽀개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파괴력 있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거짓말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냐면은 두 교수, 함성득 교수와 임혁배 교수 둘이 아주 친한 사이고 그 교수가 그 명예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그 교수가 한국일보에서 지금 특종이거든요. 한국일보에 와서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게요. 자, 함 교수님 좀 들어와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총선이 끝난 며칠 뒤 걸려온 윤 대통령의 전화가 시작이었다. 함원장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대학원장입니다. 함원장은 윤 대통령이 살던 서울 서초동의 이웃으로 오랜 연을 맺어왔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오랜 연을 맺어와서 아크로비스타 주민입니다. 같은 주민. 함 원장은 이 대표와 평소 긴밀히 소통하는 임혁배 교수와 제가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메신저로 낙점하신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임혁배 교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죠. 민주당에서 이번에 아주 유명한, 그래서 유명했는데. 자, 임혁배와 이 함종득이 고려대학교 전에, 경기대로 가기 전에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같이 교수를 했어요. 같이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이였죠. 이 대표를 만나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했다라는 얘기고. 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 한국일보 지금 단독 기사예요, 원래. 이 두 분이 지금 한국일보 사옥에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함종득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종득 교수. 여기는 임혁배 교수죠. 함종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전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인 메신저 자격으로 영수회담 조율을 위한 비공식 특사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대화의 정치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사람이 넥타이 색깔도 일부러 맞췄다. 함 원장은 국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임명예 교수는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넥타이로 조화를 맞췄다.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넥타이까지 맞춰서 한국일보 사옥에 오셔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됩니까? 거짓이면 벌써 명예훼손죄도 고소하고 난리 쳤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파괴력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이게 밝혀지면 윤석열, 김건희 출당 당할 겁니다. 당할 것이고 그냥 탄핵이죠.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제안들을 하나 또 받지 않았어요. 거부했답니다. 이게 무슨 뭐 중요하냐? 총리를 누가 하느냐가 뭐 중요하냐? 대통령이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 총리야 허수아비 총리인데 좀 있으면 또 3개월, 6개월 있다가 또 갈아치면 끝이고 권한 안 주면 끝이다. 맘대로 윤석열 당신의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거부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서실장 뭐 아무나 안 쓰고, 윤석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방해되는 인물은 쓰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쟁자는 많으면 좋다. 역시 이재명 대표죠. 대통령 후보 경쟁자가 많으면 더 좋다. 자신 있다. 이겁니다.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사건 무마도 하나도 안 받고, 대장동 사건 무마해주고, 나도 양쪽 다 무마시키자. 이런 비슷한 제안 취지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도 안 받고 하나도 안 받은 겁니다. 이거 받았으면 이재명 대표도 정치생명 끝이었죠. 역시 이재명 대표죠. 대단합니다. 자, 이거 원문 메시지인데 볼게요.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자, 그런데 한마디 했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져야 할 인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건 마땅하지 않겠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배제가 되고 정진석이 비서실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또 윤 대통령 허심 탄회한 속내도 전했다.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 영수회담이 쭉 이어져 앞으로 더 자주 만난다면 골프회동도 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면서 각종 유화 제스처를 보냈고, 그러나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이 먼저고 그에 상응하는 신뢰회복 조치가 있어야 총리 추천 등을 협조할 수 있다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순직에 연루된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요구한 거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모임을 제안하고 뒤에서 작업한 친구가 누구냐 이거죠. 윤석열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천공이냐? 그럼? 김건희냐? 누구냐 이거죠, 이걸. 윤석열은 이렇게 갑자기 국정기조를 바꿀 만한 인물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특히 부부간의 골프 모임을 제안하고 했는 거죠.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도로 이런 또 명품백, 디올백 수사 등과 거래할 수 있는 사법 거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거죠.
그런 취지 비슷하게 얘기한 거죠. 야, 그러면 결국에 그 배우는 김건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인 거죠. 아마도 전기현 대표도 그런 쪽으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지목하고 있는 거고요. 야, 대단합니다. 뒤에서 할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체중이 뭐 30kg대니 뭐니 해도 뒤에서 할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도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쩜 대한민국의 이 역사의 한 페이지, 정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뒤에서 계속해서 개입하고 관여하고 영부인이 대통령인 것 마냥 정치에 개입하고 다 정치질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인사에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영부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에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는 당연한 것도 법률에 규정을 해놔야 돼요. 당연한 것도. 당연한 건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고 국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2부속실 설치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 또 제한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저는 이게 사실이면은 윤석열 쫓겨납니다. 국힘당에 쫓겨나고 탄핵됩니다. 이게 아마의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쫓겨나게 된 계기가 태블릿 PC가 발견됐다라고 허위로 이제 그런 조작이지만은 하나의 기폭제가 됐어요. JTBC를 통해서 그게. 윤석열이 쫓겨나는 하나의 기폭제가 저는 이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될 거라고 봐요.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명의 노 교수가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일보 사옥까지 와서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함성덕, 임혁배 교수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예 양심선언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어져서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윤석열 정권 망하라고 아예 폭로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그러면 벌써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난리칠 겁니다. 아주 진짜 반가운 소식 감사하고 고맙죠. 이런 폭로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정말로 잘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분의 교수님의 말씀이 거짓인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지 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런 모든 모의들 이런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뒤에서 큰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겠는가라고. 자, 첫 번째 윤석열이다. 두 번째 천공이다. 세 번째 김건희다. 아니면 기타 다른 인물이다. 한번 맞춰봐 주세요.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바텐더 이런 거래 자체를 하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를 않고 그대로 원칙대로 밀어붙였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